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거워지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는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 말 때문에 많이 힘들지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는데 돌아오며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불교 명언이 알려주는 관계의 지혜, 그리고 곁에 두면 복을 잃는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의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는 법. 둘째, 관계를 단호하고 품위 있게 정리하는 대화법. 셋째, 복을 키우는 인연을 선택하는 일상 루틴입니다. 이 영상은 자면서 듣는 부처님 말씀처럼 잔잔하지만 칼날처럼 분명한 기준을 드릴 겁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떠올립니다. 말이 거칠면 그 마음의 결도 거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 명언은 말 조심이 곧 복 지키기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남는 울림입니다. 누군가의 말 뒤에 마음이 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내 안의 지혜가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하루의 기운이 흐려지고 반복되면 삶의 결까지 흐려집니다. 흔한 착각 하나를 짚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무심코 던진 말일 뿐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무심한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던진 말은 경계라도 하지만 무심한 말은 방심한 가슴에 바로 박힙니다. 상처가 오래 가는 이유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뒤에 남는 감정의 찌꺼기가 내 하루를 무겁게 합니다. 자, 이제 곁에 두면 복을 잃는 사람의 말 습관을 세 가지 신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처 주고 농담이었다고 덮는 사람. 둘째, 늘 옳은 척하며 내 판단을 무시하는 사람. 셋째, 시작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분위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셋은 표현이 다를 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소모시켜 자기 우위를 확보하려는 습관입니다. 이런 말을 주기적으로 듣다 보면 자존감이 닳고 선택이 흔들립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대화 끝나고 내 마음에 남은 감각을 체크해 보세요. 가벼움인지 무거움인지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은 실전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면 충돌 없이 품위 있게 경계를 세우는 문장을 드립니다. 첫째, 경계 선언. 나는 이런 방식의 말은 불편하다.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비아냥이 섞인 말은 듣지 않겠다. 둘째, 대안 제시. 필요한 이야기만 정중하게 하자. 셋째, 종료 선택. 지금은 대화를 마무리하겠다. 다음에 차분할 때 이야기하자. 이 세 문장은 감정 대신 원칙으로 말하게 해줍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꾸준히 반복하면 상대의 말 습관은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요? 오래된 인연인데 이 정도로 끊어도 될까?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을수록 지친다. 내 마음과 복을 지키는 선택은 직무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는 나와 상대 모두를 상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제 마음의 레이더를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말이 예쁘지만 몸이 지치는 관계를 조심하세요. 말은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과 표정은 진심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상하게 피곤하고 스스로가 작아진 기분이 든다면 그 말의 뿌리는 경쟁심이나 속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확인 질문을 해보세요. 방금 말의 의도가 궁금하다. 내 선택을 돕기 위한 조언인가? 아니면 내 판단을 낮추는 표현인가? 의도가 선명해지면 관계의 선도 명확해집니다. 말보다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복을 키웁니다. 함께 있어도 말할 필요가 없고 괜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바로 복 있는 인연입니다. 반대로 대화는 풍성한데
끝나면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말의 단맛 뒤에 빚이 숨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루틴을 드립니다. 관계로부터 복을 지키는 3가지 습관입니다. 아침 미니 점검. 오늘 누가 내 에너지를 키우고 누가 소모시키는지 이름을 떠올린다. 낮 경계 연습. 불편한 말은 즉시 선긋기 문장으로 대응한다. 저녁 정화 기록. 오늘 나를 가볍게 한 말 한 줄, 무겁게 한 말 한 줄, 다음에 같은 말이 오면 이렇게 답하겠다고 문장으로 적어둔다. 기록은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합니다. 흙탕물이 들어와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힘을 더 키워볼 시간입니다. 내 안의 말도 점검해야 합니다. 남의 말이 독이면 내 말도 누군가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5가지 기준을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실에 가까운가, 필요에 맞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이유가 있는가, 친절한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5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침묵을 택합니다.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불길에 장작을 올리면 타오르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면 저절로 꺼집니다. 관계를 바꿀 때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외롭지 않을까?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데요. 빈자리는 새 인연이 들어올 준비 공간입니다. 마음의 방을 정리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불교 명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이 달라진다. 그러니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을 반복한다면 거리 조정부터 시작해보세요. 차분히 단계적으로 시간표를 정하세요. 일주일은 연락 빈도 줄이기, 다음 주는 만남을 필요한 일로만 제한하기, 그 다음엔 문자로만 기본 안부하기. 이렇게 서서히 경계를 세우면 마음의 반동도 덜합니다. 혹시 회사나 가족처럼 거리를 확 줄이기 어려운 관계가 있죠. 그럴수록 미세 조정이 중요합니다. 대화 시간을 짧게, 주제는 한 가지만, 감정 표현은 아이 메시지로 나는 이런 말이 불편하다, 나는 이렇게 듣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마무리 문장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를 넣으세요. 대화는 길수록 비틀립니다. 짧게 명료하게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함정이 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가시입니다. 이런 문장 조심하세요. 나도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너 참 대단한데 왜 늘 마지막에 틀리니? 좋은 소리 뒤에 단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즉시 다시 말해달라 요청하세요. 내 성장을 돕는 피드백이면 구체적인 사실과 행동,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평판놀이나 우월감 과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를 요구하면 빈말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좋은 인연이 되는 연습도 함께 갑시다. 복을 키우는 말 습관 3가지를 생활화합니다. 첫째, 인정. 나는 내가 이런 점을 꾸준히 해내는 걸 본다. 둘째, 제안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 셋째, 한계. 그러나 지금 이 경계는 지키겠다. 이 3문장은 상대를 살리고 나를 지킵니다. 말의 결이 맑을수록 복은 쌓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떠오른 그 얼굴이 이 영상의 답입니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체감입니다. 내 마음이 가벼우면 맞는 인연이고 무거우면 조정해야 할 인연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마음의 체감에 신뢰를 주세요. 부처님 말씀의 요체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렸다면 작은 행동 하나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다 곁에 두면 복을 잃는 사람의 말 습관은 3가지. 상처 주고 농담으로 덮는 말, 늘 옳은 척하며 내 판단을 무너뜨리는 말, 시작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기운을 깎는 말입니다. 대응은 원칙으로 경계 선언, 대안 제시, 대화 종료를 짧게 반복합니다. 복을 키우는 인연은 말보다 존재가 편안한 사람, 침묵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나다워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의 5 기준. 사실, 필요, 지금, 친절, 무언의 용기. 이 필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이 곧 지혜이고 복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날 누군가의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겁게 시작된 날, 사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던 기억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전에 친한 사람이 던진 농담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서 며칠 동안 일해도 집중이 안 되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깎는 말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농담이든 진담이든 결국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요. 부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말은 곧 업이다. 내가 한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에 무게를 더합니다. 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도 내 마음과 인연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불교 명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는 마음의 문이다. 어떤 말을 들여놓느냐가 곧 마음의 빛깔을 결정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듣는 말을 선택하는 게 곧 내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굴 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늘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넌 왜 동창 누구는 벌써 성공했는데 아직도 그러냐? 이런 말은 사실 조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열등감을 심는 말입니다. 비교는 발전을 위한 자극 같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옆 연꽃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빛날 뿐이다. 비교의 말은 나를 작게 만들고 내 길을 흔듭니다. 둘째,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잘하네. 내가 이런 것도 다 하네. 말은 칭찬 같지만 속에는 낮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기분을 심어줍니다. 결국 자신감이 줄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무심코 웃고 넘어갔던 말이 사실은 내 복을 서서히 갉아먹는 칼이 되는 겁니다. 셋째, 늘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날씨 얘기를 해도 아이고 오늘도 덥네 힘들다. 돈 얘기를 해도 아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 모든 대화를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엔 같이 맞장구 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눈빛까지 흐려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부정은 내 태도와 생각에까지 스며듭니다. 부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연못에 흙탕물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들어도 결국 탁해진다. 인연도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참고 넘어가면 내 마음만 병든다. 그때부터 작게라도 실천했습니다. 불편한 말엔 웃으며 선을 긋기. 내가 원하는 대화 주제로 돌리기. 반복되는 말에는 명확히 이야기하기. 나는 이런 말은 힘들다. 그렇게 한 뒤로는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절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거리두기, 두 번째는 경계 세우기, 세 번째는 필요한 경우 단절하기입니다. 이걸 한 번에 하려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끊기 어려운 인연이라면 대화 시간을 줄이고 주제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후반기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고쳐도 마음이 무너지면 일상이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버티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사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건 과학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 지혜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귀로 들어오는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말은 혈압을 낮추고 어떤 사람의 말은 혈압을 올린다. 결국 내가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내 건강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을 지키는 인연을 선택해야겠지요. 지인 한 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같이 밥 먹고 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땐 본성이 다 드러난다. 대화가 즐거우면 밥도 소화가 잘 되고
대화가 무겁고 비아냥이 섞이면 소화불량이 된다. 이 말 듣고 웃었지만 곱 씹어보니 정말이더군요. 밥 한 끼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결국 내 곁에 두어야 할 복 있는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내 곁에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혹시 그 사람과의 대화가 늘 무겁고 끝나면 피곤하다면 지금이 바로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떠날 때는 증오가 아니라 자비로 떠나는 겁니다. 자비는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비교하는 말은 내 복을 갉아먹는다. 둘째, 비아냥거림은 칭찬의 탈을 쓴 독이다. 셋째, 부정적인 말은 내 눈빛까지 흐리게 만든다.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과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대화 중에 분명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허전한 경우요. 그 사람이 한 말은 칭찬이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 저도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알게 됐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온 마음의 결이라는 겁니다. 겉으론 웃으며 얘기해도 속에 비아냥이 숨어 있으면 듣는 사람의 몸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반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바로 그때가 신호입니다. 불교 명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듣지 않는다. 귀로는 속아도 가슴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내 몸이 먼저 반응할 때 그건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과 있으면 늘 기가 빨린다.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하루가 피곤하다. 그랬더니 지인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게 바로 내 복을 갉아먹는 인연이지 뭘 더 확인하려고 하냐. 이 한마디에 답을 얻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내 상태라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 마음의 계절도 바뀐다.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은 봄처럼 따뜻해지기도 하고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주는 울림을 보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면 복 있는 인연, 작아지는 내가 되면 피해야 할 인연입니다. 이쯤에서 유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첫째, 건강. 둘째, 사람. 그런데 건강은 의사에게 가서 챙길 수 있지만 사람은 의사가 못 챙겨준다. 그래서 관계 잘못 맺으면 의사 만날 일이 더 많아진다. 듣고 웃었지만 진짜 맞는 말이지요. 결국 사람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시니어 세대라면 더 공감하실 겁니다.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관계검진은 소홀히 하죠. 하지만 사실은 관계검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바로 따라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우울증,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말 세 가지. 첫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 둘째, 내 의견을 묵살하는 말. 셋째, 늘 부정과 원망으로 가득한 말.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내 복을 빼앗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단순합니다. 말이 적어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말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지켜주는 인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름만 들어도 답답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답을 얻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관계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지인 몇 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변의 말을 예쁘게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없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공통된 답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지치고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말 때문이었다고요. 결국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연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말은 내가 걸러들을 수 있다. 그 선택이 곧 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주변의 인연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1 좋았다면 0 별로였다면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인연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공간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작은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